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제로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로 음료들 정말 칼로리가 제로가 맞습니까? 네, 칼로리가 제로거나 혹은 제로에 준할 정도로 너무 적어서 사실 대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미미하니까 밥풀 몇 개 정도 먹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로가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맛이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로 음료도 똑같이 달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칼로리가 낮은 거예요? 네, 단데 어떻게 칼로리가 낮냐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 문장이 두 가지 다른 얘기를 담고 있어요. 맛은 달고 칼로리는 0이다. 네. 이게 이상하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단 것은 칼로리가 높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네. 생각해보자면 단 건 누가 느끼느냐? 혀와 코가 느끼잖아요. 근데 칼로리, 열량은 장에서 흡수돼서 영양분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달게 느꼈을 때 실제로 영양분도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 거고요. 질문을 바꾸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달콤한 건 열량이 높았지? 혹은 왜 맛있는 건 다 살찌지?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바삭하게 튀기면 웬만한 건 다 맛있어지고 사실 그게 그동안 고칼로리였던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맛없는 튀김 찾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가지를 좀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컹한 식감 때문에. 근데 가지 튀김을 처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이 맛, 이게 뭐지 싶었었는데 네, 맛있죠. 역시나 튀김은 다 맛있구나. 튀김의 기름 맛을 우리가 고소하게 느끼기 때문인 거고요. 단맛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워낙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의 선호가 적은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난 단 거 좀 안 좋아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단 것을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단맛을 원하게 되거든요. 초코파이를 한 번만 먹어보거나 초코파이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이 난 초코파이가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받으려고 개종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건 살찌고 달콤한 건 살찌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뒤집어서 살찌는 게 맛있는 거고 살찌는 게 달콤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게 되어 왔다라는 네. 거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달콤한 것을 만약에 쓴맛처럼 느끼도록 진화를 했다면 인류가 과연 생존했을 것이냐 피할 거잖아요. 네. 단맛을 피하거나 혹은 느끼지 못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10만 년 전에 살았다면 아마 생존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안 먹을 테니까요. 그런 유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살찌우는 것을 선호하는 개체가 살아남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물이 다 그래요.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고양이는 단맛을 못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잘 살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현대 사회에선 고양이가 되고 싶네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단맛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단맛이 필요한데 만약에 못 느낀다면 치명적인데 네. 고양이는 어차피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는 단맛이 원래 안 납니다. 단맛은 주로 탄수화물에서 느끼는 건데 곡식 같은 식물에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도 아마 옛날에는 단맛을 당연히 느꼈을 거로 보는데 네.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단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소실됐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어차피 안 먹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아무런 생존의 유불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인 우리가 단맛을 느끼고 선호하게 된 건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밥이나 빵은 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생리적으로는 단 걸 먹는 거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삶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거의 설탕 먹는 거랑 동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네. 이런 탄수화물, 특히 전문들은 다당류인데 당이 여러 개가 쭉 연결돼서 다당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설탕은 이당류인 거고요. 일단 우리 소화관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분이 들어오면 커다란 다당류를 쪼개야 돼요.
이걸 소화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단당류 형태가 되도록 쪼갠 다음에 서포 속으로 흡수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네. 세포로 끌어들이는 걸 흡수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침에도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전분을 녹말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살짝 막 달콤해지는 건 아니지만 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 당들이 흡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타고 필요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당을 분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간다가 아니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을 준비를 시켜놓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을 준비해 놓는다? 그렇죠. 당분이 에너지니까 그냥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근데 당을 분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산화시키는 건데 태우는 거예요. 네. 확 불태우는 건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단계별로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다른 물질로 저장을 해놓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할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포도당은요. 5만 원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5만 원 단위로 살진 않아요. 편의점에서 제가 추파춥스를 사야 되는데 200원짜리인데 5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서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거스름돈 없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큰 단위로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환전해서 쪼개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만 원권을 우리가 쪼개서 1,000원짜리 40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10장 모자르죠. 손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5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산화될 때 에너지가 너무 커서 자칫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세포가 같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미리 쪼개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일단 분해를 한 뒤에 흡수를 해서 더 작은 에너지 단위로 쓸 수 있게 저장한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정작 그럼 제로 음료가 왜 달콤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탕을 제외한 단맛이 나는 그런 감미료들 있잖아요. 칼로리가 0이거나 0에 가까운 것들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연과 인공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로 칼로리인 천연 감미료가 있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이 나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종류는 우리가 대사를 못하는, 분해를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둘 다 혀는 자극해요. 그래서 단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양이 설탕의 수백 분의 1밖에 안 먹거나 아니면 먹긴 먹었는데 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칼로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느끼는 그런 물질이 대표적인 게 사카린, 아스파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 어떻게 만들었을까? 감미료를 개발하다 만들어졌을까? 이게 아니고요. 우연히 발견되게 되는데요. 사카린의 경우에는 19세기 말에 한 화학자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데 손 씻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빵이 너무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빵이 달지? 네. 그래서 뭔가 분명히 내가 만졌던 것 중에 단맛이 나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실험기구들을 조사를 하다가 간신히 이렇게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게 엄청 나네라는 거고요. 아스파탐은요. 흥미롭게도 그 종이 넘길 때 미끄러지니까 침 발라서 종이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손가락이 너무 단 거예요. 네. 뭐지? 내 손가락에 뭐가 묻어 있었지?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알아낸 건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해봐라고 이제 선임이 말을 했는데 테스트해봐를 테이스트해봐라고 들어서 먹어보고서 맛을 보고서 그래서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가 달아요. 그리고 아스파탐은 200배가 달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 거죠. 그리고 사카린은 포도당이랑 섞어서 뉴슈가라고 판매하는데 아마 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순수한 사카린만 넣지 않고 포도당을 섞은 거예요? 순수 사카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럼 설탕 넣듯이 사카린을 넣으려면 사카린 알갱이를 한 2-3개 정도로 힘들게 핀셋으로 해갖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 너무 적은 양을 넣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요리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사카린 같은 거는요. 단맛이 나는 거지 질적 차이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옛날부터 엿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설탕에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뭐냐면 희한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감미료들 중에서 설탕이 가장 고급진 단맛이라고 인식을 해요.
문화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달긴 단데 지금 말씀드린 사카린이나 아스파탐이나 뒤에 나올 수많은 감미료들이 설탕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씁쓸한 느낌이 나거나 차가운 느낌이 나거나.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른 것과 섞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파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고 지금 제로 음료들도 보면 아스파탐이 들어간 경우가 네. 많은데요. 최근에 바람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그 물질입니다. 네. 설탕보다 200배가 다니까 산술적으로는 200분의 1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스파탐은 사실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0은 아닌데 설탕에 200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밥풀 한두 개 수준이다. 그러니까 사실 0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고 아스파탐 먹고 살찐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물질로 아세설팜칼륨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도 설탕이 200배 정도 달고요. 체내에서 대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0kcal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설탕으로 대부분 단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인공 감미료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비만이거나 당뇨 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은 설탕 대신에 칼로리는 없으면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고 실제 발견 자체는 우연히 발견되지만 네.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인공 감미료가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경우에 열에 안정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식품 가공 업체에서 특수한 어떤 몇몇 어떤 인공 감미료들은 훨씬 더 선호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뭐 아스파탐도 그렇고요. 제로 음료 안전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건강상 괜찮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화학물질의 독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물질이 아니에요. 구조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대사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해성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무 단 물질이니까 많이 먹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너무 적은 양밖에 안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EB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EB군이 어떤 거냐면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이거보다 높은 등급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실한 발암 물질인 1군이 뭐가 있냐면 네. 가공육, 흡연, 디젤차의 배기가스, 에탄올, 술입니다. 이건 확실한 발암 물질인 거고요.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의심되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여겨지는 EA군은 교대 근무, 뜨거운 음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적색육이 있습니다. 다르게 네. 말하자면 아스파탐 이거보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훨씬 더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걸 엄청난 양을 먹지 않으면 암을 걱정할 필요가 뭐 없다, 절대 안 걸린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만 필요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암에 누군가 걸렸습니다. 이게 아스파탐 때문인지 천연가스에 섞여 있는 라돈 때문인지 뭐 간접 흡연 때문에 생긴 건지 이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다뤄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달긴 단데 우리가 대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 알코올류예요. 흔히 말하는 뭐 소르비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올자로 끝난 올자 돌림이죠. 네. 왜 그러냐면 알코올이니까 다 올자 돌림인 겁니다. 이런 물질들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열량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열량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탕보다 대사가 느리거나 혹은 열량 자체가 좀 적거나 또 천천히 흡수되는 특성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자면 제로 칼로리는 아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되면 좀 건강에 조금 낫다. 혈당이 확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리스리톨은 설탕보다 오히려 덜 달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설탕보다 좀 더 넣어야 돼요. 한 스푼을 넣어야 되는 거를 한 스푼 한 반 정도 좀 더 넣어야 됩니다. 네. 넣는 양은 그렇긴 한데 설탕에 비해서 칼로리가 6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양은 많지만 칼로리가 적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넣어도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설탕보다 달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설탕보다 아까 훨씬 더 수백 배 단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사카린을 살짝 섞게 되면 양 조절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낮으면서 편하게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리스리톨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자이리톨 너무 유명하죠. 휘바휘바. 네. 천연 감미료입니다. 천연이에요. 그리고 칼로리가 없지는 않고 설탕의 절반 정도인데 이건 뭐 살 빼기 위해서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이리톨은 대체당보다는 충치 예방 껌으로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은 소화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자이리톨은 충치균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럼 충치균 입장에선 갑자기 단 게 들어왔어요. 자이리톨이 많네. 좋다. 당인 줄 알고 신나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배출을 합니다. 그럼 다시 그걸 또 먹겠죠? 또 배출하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엔 굶어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치균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바람 여부를 떠나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위험하다, 또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섣불리 안전하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시판되고 있는 대체당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데 확실한 거, 무조건 절대적입니다라는 건 언제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야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체당보다 위험한 일상 속 먹거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설탕이 더 위험하고요. 오히려 뭐 포화지방이라든가 트랜스지방이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소금이 훨씬 더 고혈압엔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데 제태당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무슨 중독 수준으로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마구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인 거고요. 안전한 게 뭐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야만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어떤 불균형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부작용이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고요. 반장 부반장처럼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이드 이펙트, 부가적인 작용을 말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탕을 퍼먹으면 비만, 고혈압, 당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낫다라는 거지 물처럼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의 영향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먹을 때 제로 음료를 저는 사실 마십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거 칼로리 없어. 감자튀김을 더 먹어보자. 이러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제로 음료 탓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네.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단맛인데 가짜예요. 이거 익숙해지게 되면 단 음식이 계속 당기게 된다. 이게 가짜인 걸 알게 됐을 때 화가 나서 우리 몸이 단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단맛 정보가 교란되니까 혀가 느끼는 것과 몸의 다른 부위가 느끼는 게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아주 심각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뭔가 문제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전 그것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하면서 이런 대체당을 섭취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항상 균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흔히 쓰는데요. 이 역시 단 음식보다는 그래도 밥이 나은 거겠죠? 네, 한번 이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지금처럼 곡식으로 된 정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게 얼마가 됐냐 하면요. 만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경이 시작된 다음에야 주식으로 곡식, 전분을 먹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요, 한 500만 년 정도 전에 출현했다고 보통 보거든요. 뭐 이제 인류의 시작을 뭐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전분을 먹기 수백 배의 시간을 어떤 정제 탄수화물 없이 살았어요. 구석기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의 지금 혈당 조절 시스템, 호르몬,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지금처럼 이런 전분을 먹을 때 살도록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곡식을 먹지 맙시다. 구석기 식단을 먹읍시다. 생고기를 먹읍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기왕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되어 있었던 것들, 적절한 운동, 채소,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골고루 먹는 거, 또 적절하게 한 번씩 단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로 음료랑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